네, 안녕하세요. 유그TV입니다. 오늘은 수학 개념 정리 2탄 극한과 미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극한과 미적분을 모두 배운 학생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같이 배우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극한과 미적분의 관계를 알고 그 근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극한이랑 미적분이 2020년 수능까지는 미적분 1이라는 과목에 들어있었는데 2020년 수능부터는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수학 2라는 과목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전 미적분 1 과목에서 함수의 극한과 미적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열의 극한 단원이 나오는데 여기선 처음으로 무한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극한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수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어떤 수열의 합을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SN의 극한을 급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리미트와 시그마 기호를 합쳐서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를 한번 처음으로 연습을 하고 넘어가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수의 극한 단원이 나오는데 이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는 이전에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만 극한을 구했는데 이제는 x가 0으로 갈 때 극한도 구해주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닌 극한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단원입니다. 이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한대라는 개념으로서 파생된 거라서 무한대의 개념 극한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무한대가 아닌 극한을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개념을 극한을 이용해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게 이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이 함수가 그 점에서 연속하다라고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우선 1단원에서 무한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무한한 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정적분에서 필요한 개념이니까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모든 수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극한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미분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분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5단원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개념인데 우선 미분계수가 뭔지 배우기 전에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함수 y는 fx 위에 두 점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여기서는 델타 x와 델타 y로 정의를 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점을 a, fa라고 한다면은 다른 한 점은 a 더하기 델타 x, fa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럼 델타 x는 a 더하기 델타 x 빼기 a, 그리고 델타 y는 델타 y는 변화율은 어느 점에서의 좌표의 차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저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기울기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델타 x가 여기서 0의 극한을 취한다면은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델타 x를 0으로 취한 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보던 미분계수의 식은 저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델타 x를 h로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평소에 보던 미분계수의 식이 됩니다. 근데 미분계수 식은 하나 더 있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어느 두 점 a, fa와 x,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은 저 극한 안에 들어있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x를 a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 식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식은 저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어느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함수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어느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의미를 하는 거고, 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합니다. 미분계수는. 그럼 미분계수를 극한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다음은 도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도함수의 정의는 y는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y는 fx의 도함수라 하고, 이를 f'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하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미분계수를 함수에 대응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f'x에다가 x를 넣어주면은 그 미분계수가 튀어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튀어나온다 라는 것으로 도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도함수라는 거는 x에 그 미분계수를 대응시킨 어떤 새로운 함수 y는 f'x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 도함수를 정의를 했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부정적분은 어렵지 않아요.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더하기 c라고 할 때 이 우변을 좌변으로 바꾼 걸 미분이라고, 좌변을 우변으로 바꾼 걸 부정적분이라고 하죠. 부정적분은 결국 미분의 역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언제 유용하냐면은 우리가 f'x를 할 때, 그러니까 도함수를 할 때 원래 함수인 fx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서 이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부정적분입니다. 다음은 정적분을 보려고 하는데, 정적분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 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정적분의 정의가 아니라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거로, 적분의 성질로 유도된 어떤 또 다른 식이라서 정적분의 정의와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정적분의 정의는 교과서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 대해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 대해 미분 가능할 때 델타 x는 n분의 b 빼기 a, xk는 a 더하기 kx라고 하면은 리미트 시그마 fxk 델타 x가 항상 존재하고, 이 극한값을 fx의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이거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차근차근 하나씩 봅시다. 우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a, b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델타 x를 n분의 b 빼기 a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b 빼기 a는 저 구간의 크기죠. 구간의 크기를 n등분 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 델타 x는, 그러니까 저 구간 하나의 크기가 델타 x가 됩니다. 다음으로 xk는 a 더하기 k 델타 x라고 정의를 했는데, x0를 구해보면 이건 a가 나오죠. 그러니까 a는 x0고, 그 다음에 xn을 구해주면은 a 더하기 b 빼기 a라서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간의 양 끝을 x0, xn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xk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x1을 보면은 a 더하기 델타 x인데, a 델타 x만큼 한 칸 더 간 거죠. 그럼 두 칸 가면 x2, 세 칸 가면 x3, 그러면은 k칸을 가면은 xk가 되겠죠. 그러니까 a에서 델타 x를 k번 간 게 xk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델타 x랑 xk를 정의를 하고,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보면은 리미트 시그마 fxk 델타 x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 우변은 뭔지 알겠는데 좌변이 뭔지 모르겠죠. 좌변 한번 자세하게 봅시다. 다시 y는 fx를 n등분 했다고 했죠 아까. 그리고 k번째 점을 xk라고 했을 때 우변의 정적분은 a부터 b까지의 면적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좌변도 아래 면적을 구하는 식이 될 건데, 저 그림과 같이 자른 저 n개의 직사각형들을 다 더하면은 그게 저 함수 아래의 넓이 합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에 일단 주목을 할 건데, 그럼 밑변이 델타 x고 x좌표가 xk니까 높이는 fxk가 될 거예요. 그럼 저 사각형의 넓이는 저 둘을 곱한 게 될 거고, 그러면 저 좌변의 의미는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 다 더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구간의 개수를 n이라고 했는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저 직사각형들을 한없이 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얇아진 모든 직사각형들을 다 더하면 저 fx의 a부터 b까지의 면적이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라는 것은 함수의 면적을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에 대한 극한을 취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도 극한을 통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수열의 극한에서부터 우리는 무한대라는 걸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 급수라는 데서 무한한 합을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가 아닌 수로의 극한을 연습을 했어요. 극한이라는 개념을 무한대에서 모든 수로 확장을 시킨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속은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가 됐었고, 이 미분계수와 더함수도 마찬가지로 극한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리고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였고, 정적분이란 것은 함수의 넓이를 어떤 무수히 작은 사각형들의 합으로 봤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급수로 표현이 됐었죠. 그러니까 결국 미분과 적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극한이란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극한이란 개념을 알려면은 이 무한대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수능부터는 이 극한과 급수 단원이 수학 2 과목에서 없어졌죠. 그래서 이 극한이라는 개념과 미적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때 무한대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빠진 게 좀 안타깝네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은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미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수학사적으로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